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로입니다. 지금 현재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가 상황리에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두고 보나 마나 완판이겠죠. 자, 이 이후에는 8월 달에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아파트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동시에 분양을 했던 신흥역 하늘채 아파트와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아파트가 분양할 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5억 원대에서 6억 원대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이번에 분양한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가 거의 분양가가 기존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도 이렇다 보니까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적응을 빠르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이런데. 자, 5년 만에 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구나. 인건비도 너무나 많이 올랐구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 상승폭을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물가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올랐구나. 원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 건축비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격이 쌌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신흥역 하늘채와 금빛 그랑매종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남의 분양가가 6억이 말이 되냐, 자, 미친 가격이다, 이 분양가에 누가 분양을 받냐, 자, 미분양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초반까지 하락기 조정이 거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산성역 해리스톤만 봐도 분양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지금 또 그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지가 시간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분양이 진행되고 있죠. 5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웃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쳤다, 분양 가격이 말이 되냐, 분명히 미분양 날 것이다, 계약률 50% 나오면 잘 나온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땅 분양하고 완판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그런 얘기들은 쏙 들어가곤 합니다. 또 그러면서 나는 5년 전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살 거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5년 전에 분양했던 분양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자, 가격을 간단하게 찾아보시기만 하셔도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5억에서 6억대 정도가 나와버려요.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특성상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이하로는 사실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겠다고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다시 지금 또 회복세에 있죠. 그렇듯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제도의 특성상 전세 가격이 밑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전세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번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지만 결국 부동산 조정폭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이제 악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부동산 회복기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회복기를 지나 정말 불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곤 합니다. 그렇듯 더 이상 드라마틱한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98년도 IMF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제 위기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락을 해도 지금까지 안 사신 분들이 정말 집을 사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은 더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집을 더 못 사실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야, 집 산 놈들 바보다 라고 하면서 훈수만 두시겠죠. 자, 많은 분들이 접하기 쉬운 비트코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비트코인이 똥값일 때 야, 저걸 왜 사냐, 저 화폐 가치도 없는 거를 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야, 비트코인이 1억 갔어? 그때 살걸 라고 이야기들을 보통 하시지 않나요? 자,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면 거봐,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 역시 저런 거는 화폐 가치도 없는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시겠죠.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겠죠. 그럼요, 내 인생이 앞으로 뭔가 바뀌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옆집 개똥이가 집을 사서 집값이 막 오르고 자산이 막 증식돼도 여러분들 그거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 절대 시샘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회의 악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도 마세요. 그분들은 무언가를 계속 얻기 위해 행동하셨고 노력하셨고 리스크를 감당하며 그것을 쟁취하신 겁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그리고 신흥역 하늘채 아파트가 분양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순간이 다시 와도 절대 분양받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고 위로를 하셔도 결국 5년 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거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집값 떨어진 거 봐봐. 집 안 사길 잘했지? 바보들. 그러다가 또 집값이 오르면 집값도 못 잡는 무능한 정부 탓. 집을 또 투기하는 다주택자들, 투기꾼들 탓. 나라에서 공공주택은 또 왜 이렇게 적게 지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나쁜 정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근데요. 그런 건 다 꿈과 허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도 안 되고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복지, 복지 외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나신 겁니다. 정말 부자가 되실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시간에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나를 발전시켜서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나라 탓, 정부 탓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복권방을 들려 로또 한 장 사서 집에 들어가고 토요일날 로또 번호 맞춰보기 전까지 부푼 꿈에 잠겨서 나 이거 당첨되면 좋은 차 하나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데 여행 다녀야지 이렇게 달콤한 환상에 취해서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5년 뒤, 10년 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가난한 유전자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산성역 해리스톤 분양받는 분들 굉장히 한심해 보이시죠? 저 바보들, 저 미친 분양가에 왜 분양을 받냐? 한심한 것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5년 후에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승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유전자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상 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